토트넘이 27일 홈에서 스포르팅과 챔피언스리그 5차전을 치렀습니다. 현재 승점 7점으로 D조 1위에 올라와 있는 토트넘은 스포르팅 전 승리 시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홈팀 토트넘은 3-4-3 전형을 내세웠습니다. 위고 요리스 골키퍼를 비롯해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백스리를 구성했고 좌우 윙백에는 페리시치와 도어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원에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그리고 공격진에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가 포진됐습니다. 토트넘은 스포르팅전에서 승점 3점을 얻는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승리를 거둘 경우 16강 진출은 물론이고 조 1위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이 홈경기에서 토너먼트 진출 티켓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력은 처참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좌측 윙백으로 나오면서 어김없이 손흥민은 제약된 공간에서 활약해야 했고 토트넘의 승리 공식인 손캐듀오를 활용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나와야 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가는 상황은 대부분 뒤로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간단히 말해 크게 영향가가 없는 패스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공간 침투나 속도를 살려줄 수 있는 패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전에 활용된 장면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전반 37분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를 앞에 두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손흥민이 전반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공격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줘야 할 케인도 공을 받기 어려워했습니다. 중앙에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 케인이 활동 반경을 넓혀도 토트넘의 공격은 답답했습니다. 제일 공격적으로 많이 활용된 선수는 페리시치였습니다. 페리시치는 좌측 지역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패스를 받았지만 마무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올라온 크로스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손흥민은 후반전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후반 11분 케인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후 스포르팅 박스 안왼쪽에 진입해 강력한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위협적인 슈팅이었지만 각도가 좋지 못해 스포르팅 골키퍼 안토니오 아단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이후로도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스포르팅의 육탄 방어를 좀처럼 뚫지 못했습니다. 후반 24분 박스 안 오른쪽에서 이반 페리시치의 왼발 크로스를 정확히 받은 도어티가 왼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이마저도 스포르팅 골키퍼 아단에게 막혔습니다. 힘겹게 동점골에 성공한 토트넘입니다. 후반 35분 페리시치가 오른쪽에서 왼발로 올린 코너킥을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헤더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스포르팅 선수들은 벤탄쿠르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골키퍼를 밀었다고 항의했지만 득점은 인정됐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에 오른발로 스포르팅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VAR 끝에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로 끝난 양팀의 대결입니다. 토트넘 콘테 감독은 이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스포르팅전 기존보다 더 공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롤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노골적으로 보름반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반 후 페리시치의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은 기존에도 하긴 했지만 스포르팅전에서 이 빈도는 압도적으로 많아졌으며 전반전의 경우 사실상 모든 공격 빌드업의 종착지는 페리시치였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크로스도 올리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희생하며 토트넘의 공격력은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이 불만스러워하는 제스처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는데 손흥민의 빅클럽 이적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현지에서는 이런 손흥민의 모습은 처음 본다며 심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기회 창출 2회를 기록하는 등 전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며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그는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으로부터 평점 7.12점을 받았고 이는 토트넘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연달아 터진 손흥민의 불만스러운 제스처를 보고 콘테가 사고를 쳤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손흥민은 16경기에서 14경기 동안 득점하지 못했으며 아무리 충성심이 강한 손흥민이라도 팀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여러 클럽들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스포르트일이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PSG와 바이에른 뮌헨 등 여러 빅클럽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뒤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했고 지난 시즌에는 리그 23골을 기록해 살라와 나란히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은 손흥민은 2022 발롱도르 11위에 이름을 올렸고 빅클럽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리버풀로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이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포포트는 26일 영국 코트 오프 사이드를 인용, 손흥민이 리버풀로 충격적인 이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은 손흥민을 영입해 지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설은 처음이 아닙니다. 클럽 리버풀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여러 차례 높은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클럽 감독은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을 상대 선수로 만날 때마다 포옹과 귓속말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풋볼 런던도 클럽 감독은 토트넘이 만약 이번 시즌 4위 안에 들지 못했을 경우 손흥민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라고 깜짝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포트는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결정했다는 소문이 나온 뒤 또 한 번 놀라운 보도가 될 것이라면서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었지만 이제는 더 큰 클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리버풀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으며 영입에 나설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전체 선수단을 개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좋은 조건이 제시될 경우 손흥민을 내놓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지옥 같은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